20세기 소년 소녀 본격 90년대 연재를 추억팔이 팟캐스트 117회 시작하겠습니다. 자기소개하겠습니다. 웃음소리 담당 쇼고요. 연예계 검색 엔진 아니고 린입니다. 뭐야? 네, 민입니다. 네, 사카린입니다. 네, 그리고 게스트 한 분 와 계십니다. 인사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초로입니다. 네, 자신감을 가져. 자신감을 가져도 됩니다. 네, 가져도 되는 자리라는 거. 그럼요. 네, 오늘은 추억의 MBC 애니메이션과 소년소녀라고 이름 붙여봤습니다. 몇 부작이 될지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시간 되는 대로 하고 싶은 얘기를 할 텐데 그 전에 팟빵 리뷰가 몇 개 있어서 읽겠습니다. 나나뽀님께서 탈 것과 소년소녀 잘 들었어요. 저는 처음 어른 없이 탔던 버스가 아직도 생각나네요. 7살 때였어요. 저는 안양에 살고 할머니 댁이 과천이었는데 부모님이 맞벌이셔서 연년생 동생과 함께 처음 버스를 탔던 기억이 나네요. 원래 유치원생은 요금을 받지 않는데 엄마가 두 명이니 그냥 태워보내기 좀 그래서인지 초등학생 한 명 요금을 저한테 주시면서 이거 내고 몇 번 타고 무슨 정거장에서 내리면 된다고 알려줬는데 한참 긴장하다가 버스 번호 보고 엄마가 주신 동전을 넣었는데 아저씨가 몇 살이냐고 돈 안 내도 된다고 그냥 말씀하신 건데도 선글라스 끼고 무표정이신 아저씨였어서 그 자리에서 동생이랑 같이 울어가지고 아저씨 당황하시고 아저씨 자리가 없었는데 아주머니들이 엄마 아빠도 없이 버스 탔다고 장하다고 무릎에 앉혀서 갔었네요. 근데 한참 긴장하다가 다음 정거장은 뭐뭐입니다 했는데 그것만 듣고 내려서 한 정거장 걸어갔던 기억까지 생생히 나네요. 지하철은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처음 어른 없이 동생이랑 같이 탔었는데 내가 졸면 놓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졸지도 못하고 몇 정거장 남았는지 계속 세다가 할 게 없어서 땅에 떨어진 약에 들어있던 설명서를 주워 읽었는데 그때 뭐였는지 몰랐는데 나중에 성교육 시간에 배우고 나서 떠올려보니 콘돔 설명서였었네요. 1학년짜리 여자아이가 콘돔 설명서 쫙 펴서 읽고 있었으니 그때 옆에 있던 어른들은 민망했을 수도. 그리고 임산부 지정석 말인데요. 그 자리는 초기 임산부는 거의 티가 나지 않고 임산부 배지도 매번 하기가 민망하다고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초기에는 유산 가능성이 높아서 더욱 조심해야 하는 시기라. 사실 그 자리는 양보 좌석이 아니라 비워둬야 하는 게 맞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그래서 캠페인도 임산부석 양보하기가 아니라 비워두기를 하고 있고요. 캠페인하고 있고요.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정확히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라고. 네, 이러한 추억과 그리고 이 유용한 정보를 정정을 해주셨습니다. 임산부석은 비워두는 게 맞다는 것이죠. 네, 어떻습니까? 그렇죠. 네. 아니 저는 비워둬야 되는지를 몰라가지고 그래서 되게 이건 정말 정보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 저 그냥 앉아 있었거든요. 되게. 아니 그리고 저는 비워두기를 알아서 솔직히 비워두잖아요. 근데 그런 분이 안 앉고 폐경을 하신 아주머니나 혹은 남자분들이 앉으니까 아까운 거예요. 예, 생각을 해서 비워놨는데 대상자가 아닌 분들이 앉을 때 괜히 아까운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차라리 내가 앉을 내 다리를 쉬게 할 걸. 사실 그거죠. 양쪽 허벅지에 남이 닿는 것보다 한쪽이 닿는 게 낫는 자리니까. 그런 자리죠. 그렇죠. 근데 그 자리가 그런 자리잖아요. 늘 끝자리니까. 근데 저는 이게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임산부 그 배지를 다는 게 민망하다라는 내용 자체가 저는 일단 뭐랄까? 그럴 거면 그 제도를 누가 만들고 왜 하는 걸까? 그러니까 저는 애초에 임산부 배지를 달는 것이 임신 초기에 민망하다고 여기게끔 만든 사회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임산부 배지를 정말 임신한 사람한테 무조건 나눠주고 그 사람들이 그런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되는 게 국가가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 공간이라는 개념이 무조건 비워두어야 된다라는 게 결국엔 아무도 안 해주니까 하는 거잖아요. 근데 물론 그것도 맞는 말이긴 한데 그 자리를 비워놓음으로써 생기는 역차별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네. 우리 모두가 동일한 돈을 내고 지하철 타는 거고 지하철이라는 게 시민의 세금으로도 돌아가는 부분도 어느 정도 있잖아요. 그런데 임산부를 위해서 자리를 비우는 것도 좀 이상하고 임산부이신 분이 임신 초기일 때 민망하니 배지를 하고 다니지 않는 물론 그거는 또 이유가 있겠죠. 배도 안 나는데 임산부 배지를 메고 있으면 아줌마들이 뭐라고 했겠죠 아마.
뭐 얼마 힘들어 보이지도 않는데라던가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문제인 거지. 그런 사람 언사를 예, 했겠죠. 그런 사람들이 문제이기 때문에 무조건 거기 자리를 비워놓자고 해서 그 자리에 앉을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또 못 앉는 것 자체도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앉아요. 아마 이 말씀을 이렇게 하셔도 저는 앉을 거예요. 그리고 배지가 있으면 저는 일어날 겁니다. 만약에 그걸 가지고 저한테 누군가 뭐라고 하면 그러면 뭐 욕을 먹어야죠.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자리가 있는데 내가 힘든데 제가 너무 힘든데 지하철 탈 때 특히 저 엄청 민감하거든요. 지하철 9호선 진짜 힘들거든요. 맞아요. 9호선은 좀 이해를 9호선 타고 출퇴근하시네요. 네. 근데 이게 그 자리를 제가 요즘에 점점 매주마다 저도 이제 거기 앉는 게 좀 민망할 때가 있어요. 왜냐면 한 번은 앉았는데 누군가가 나를 사진을 찍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내가 그러니까 그게 문제예요. 사진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면서 뭐 지하철 뭐 무개념남. 뭐 임신부서 좌석남 뭐 이런 걸로 또 올리고 그리고 그 좌석의 컬러를 아예 팥핑크로 해놨어요. 해놓은 그 전철들이 있어서 그럼 더 그래요. 그럼 도대체 이 지하철을 내가 타서 뭐 하여튼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그 자리에 앉기가 좀 그래요. 왜냐하면은 저도 사진을 찍혀서 저는 미혼인데 아니 그리고 한 번은 약간 이제 나오신 분한테 했는데 아닌 거야. 서로 민망한 거야. 그래서 나도 못 앉고 그분도 못 앉고 우리 둘 다 서로 서 있어. 아니 그분은 왼쪽 칸으로 나는 오른쪽 칸으로 칸을 옮기는. 결별했구나. 그러니까 서로 민망한 거야. 눈을 막 마주치고 그렇지. 그 같은 공간에 숨을 쉬는 게 막 미치겠는 거야 둘 다. 나는 뻔뻔해서 네 그러면서 그냥 앉았을 텐데. 그러니까 차라리 이랬으면은 뭐 그냥 아무 말 안 했겠는데 뭐 하여튼. 네, 아무튼 넘어가고. 네. 알겠습니다. 저 이건 너무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동도로 동동님께서 우리 동네는 한 5년 전쯤 버스 카드가 생겼습니다. 그 전까지는 종이 회수권을 썼지요. 우리 동네는 티머니 카드가 지원되지 않고 몇 년 전부터 됐는데 사실 사람들이 왜 이 동네는 티머니 카드가 안 되냐고 따져서 모모 가틈이 올라오는 아름다운 추억이 있네요. 그리고 전 지하철을 반십년 전에 처음 타봤습니다. 반십년 전이면은 5년 전이라네요. 말을 이렇게 어렵게 쓰지? 출발하는 순간 오 소리가 나올 뻔해서 쪽팔렸습니다. 그리고 참 사람이 많더군요. 서울 사람들이 이렇게 사람에 낑겨 사는구나 싶어서 좀 불쌍하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거울방은 그것 땜시 도배 작업이 미뤄졌다는데 시적 표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이제 박근혜 방 얘기죠. 네, 서울 사람들은 불쌍하다가 이제 결론이란 거죠. 네, 핵심이란 거죠. 네. 네. 근데 그러면은 티모니가 사실 그 도입된 지가 10년이 넘었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서울역기권 기준으로는. 근데 이게 제가 다녀봤는데 지방은 부산은 부산만의 교통카드 시스템이 있고 호환되지 않았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그 재작년에 제주도에 갔을 때 드디어 이제 그 환승 시스템이 도입된다고. 제주도에서? 네. 그래서 이게 서울 기준으로 생각하면 안 되더라고요, 모든 게. 아마 그 경기도 버스랑 서울도 연동된 지 그렇게 오래 안 됐을걸요? 그건 오래됐어요. 그랬나? 인천이 조금 늦었고, 왜냐하면 경기도라는 지역이 아무래도 서울 인접하고 있어서. 그래서 서울 버스인데 경기도까지 가는 노선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건 비교적 빨리 된 편이더라고요. 광역버스. 여튼 그리고 거울방은 진짜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네. 뭐 여러 얘기 많죠. 그거야 뭐. 다 설이니까요. 네. 네. 그러니까는 뭐 현 청와대 입성하신 분들이 긍정도 분정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다만 저는 보고 싶다라는 거죠.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이런 거 MBC에서 한 번도 안 합니까? 거울방의 실체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그런데 말이죠. 그때 거기 공사 막 인테리어 디자이너 나오고 막. 아니 실체는 없다 하더라도 뻥으로라도 만들었으면 좋겠어. 뻥으로라도. 재현처럼. 그런데 뻥으로 말이죠. 괜찮아. 나 믿을게. 서프라이즈처럼. 그래. 바닥 빼고 다 거울 그래. 오면. 용재인 호트의 마지막 씬 좀 찍자. 진짜 알겠습니다. 신사동 이그리님께서 린님, 민님 옛날식 기차 타고 싶으시면 중국 여행 추천합니다. 지금은 중국도 고속철도가 많이 깔려서 예전 느낌이 많이 사라진 것 같던데 지방도시는 아직도 옛날식 기차가 다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 기차의 킬링 컨텐츠는 역시 침대 열차죠. 예전에 대련에서 연변까지 가는 기차에서 3층 침대칸에 탄 적이 있었습니다. 장장 22시간 동안 위아래로 비좁은 침대칸에서 해바라기 씨와 컵라면을 벗삼아 가던 기차 여행이 그리워지네요. 라고. 근데 저는 뭐 인도 여행을 할 때 이미 다 타봤기 때문에 그 외국에서 타는 그게 타고 싶다는 게 아니라 그 한국의 옛날 그거를 그 추억하고 싶다는 거였지. 아니, 그렇게 타면은 다 타볼 수 있어요. 아직 그렇죠. 외국에 많이 남아 있어요. 이런 예, 열차들이. 저도 한 4년 전에 라오스 태국 갈 때 많아요. 침대칸 했는데 위칸 타지 마십시오. 잠 못 잡니다. 불 때문에. 아, 불이요? 밝아서 위가 형광등이랑 가까우니까. 가까워서 잠 못 잡니다. 침대칸. 아래칸이 그래서 더 비싸요. 구조를 이렇게 개같이 만들어놨어. 그리고 안돼하겠구만. 중간칸 되게 애매하고요. 네. 술을 많이 마시면 잘 수 있지 않을까? 아니 근데 막 그런 거랑 상관없이 되게 그 중간칸이 되게 애매해요. 하여튼 되게 내가 이제 이거를 이렇게 이걸 이렇게 설치를 해야 나는 이제 누울 수가 있는데 제일 밑에 칸 양반이 계속 이렇게 앉아 계시면 내가 이제 이 중간 칸에 이걸 이렇게 들어 올려가지고 이렇게 설치를 해야 내가 누울 수가 있는데 침대 자체가 3층으로 구성돼 있어요. 네, 3층으로 구성돼 있어가지고 그럼 뭐라 그래? Hey, lay down 뭐 이래? 근데 그냥 뭐 excuse me 하고 Get out of here. Get out of here. 그거 싸우자잖아. 거기 인도거든요. 저 21이었고 You motherfucker? 언니 이제 죽여버릴까요? 여튼 할 수 있다면 팟빵 리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MBC 추억의 MBC 애니메이션과 소년소녀편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해 주시죠. 네. 저희가 저번에는 KBS 방영은 국산만 했거든요. 근데 MBC는 그렇게 많이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국산만 하면 너무 힘들 것 같아서 그냥 연도별로 다 가져왔어요. 근데 90년부터 91년, 뭐 92년 넘어가겠지만 오늘 몇 년치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뭐 하는 만큼 하면 되는 거죠. 연도는 막 기억이 안 나서 저는 제가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90년도에 첫 방송이 그림 명작 동화가 있어요. 그림 명작 동화. 여기서 그림이라는 게 그림 형제의 그림인 거죠? 그림 형제의 그림인데 그림 형제 거는 별로 안 한. 아, 진짜요? 그래가지고 그 세계 명작 동화, 뭐 그림 명작 동화인데 여기 방송됐을 때 당시 명이 그림 명작 동화라서 그렇게 가져왔어요. 근데 되게 재밌는 거는 90년도에 7작품을 하고 그리고 몇 해 후에 뭐 40편이 넘게 했었죠. 7편만 약간 셀렉해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뭐 장미성의 괴물, 양배추와 당나귀, 라푼젤, 숲속의 마녀, 무덤 지키기, 뭐 늑 지키기. 갑자기 잘 나가다가 무덤 지키기. 왜 지키지? 네네. 하여튼 네 죄송해요. 뭐, 죄송해요. 늑대와 여우, 호래 아줌마 막 이렇게 돼 있는데 뭐 저희가 익히 알고 있는 유럽 동화, 민담 이런 거를 이렇게 아기자기한 그 보시면 알 거예요. 그 플랜다스의 이렇게 그 그림 그 집안 그림 애들이 그 그림체. 그 그림체 친구들인 게 나올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원래 그 니폰 애니메이션 일본에서 만든 건데 69년에 이렇게 무민을 만들었어요, 이 회사가. 무민이 아마 첫 번째였거든요. 네, 애니메이션이 세계 명작 동화 시리즈 하면서 1탄이 무민이었어요. 그럼 일본에서. 무민 그 자체가 일본 거예요? 아니요. 아니잖아요. 무민은 딴 나라인데 그래서 무민의 내용은 그 다른 나라 건데 제작을 일본에서. 근데 일본에서 더 엄청 그래서 유명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 무민의 이미지는 일본에서 그려진 거라는 거죠, 그렇죠? 기본 그림체는 원래 있긴 그렇죠. 있지만. 네. 그래서 뭐 라푼젤 뭐 이런 거 저희 어렸을 때 알던 그 동화를 이렇게 애니메이션 형태로 만들어서 이렇게 동글동글 귀엽게 만든 거죠. 오빠는 왜 어렸을 때 본 기억이 날 듯 말 듯하죠? 그렇죠. 예. 그림 동화 같은 거 보면서 당연히 이게 그림 형제라는 걸 몰랐어요.
그림이니까. 그 그림이 피처인 줄 알고 피처지. 그치. 나도 그렇지.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그 우린 브라더스인지 모르겠어요. 그래갖고 나중에 Brothers. 영화 나왔었잖아요. 그림 형제. 맞습니다. 그래갖고 뭐야 저거. 숲의 비밀인가 뭐 있었는데. 네. 맷 데이먼 나왔던 거. 네. 네. 그래서 보면은 그 무민을 시초로 보는데 우리의 정신적으로 우리가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생각하는 시리즈는 플랜더스에게. 그다음에 그 가장 인기를 이렇게 대중적으로 많이 받은 건 알프스의 소녀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그림들 보면은 그 다들 아는 그림이고 아는 얘기예요. 그 노래가 제가 오늘 듣고 왔거든요. 주제곡이. 네, 그래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난 모르겠다 이거. 진짜 모르겠다. 굉장히 서정적이더라고요. 나의 얘긴지 행복의 얘긴지 하늘 높이 우리들을 데리고 가요. 여기까지만. 되게 가요 같다. 당시 가요. 네, 건전가요, 건전가요. 건전가요 느낌. 근데 이게 80년대 후반이기 때문에. 네, 그러네요. 건전가요 있던 시절 아닌가요, 그때? 그랬을 것 같아요. 네, 레코드 제일 마지막. 91년도인가 92년도까지 들어간 거 그러게. 기억은 안 나네. 나도.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어렸을 때 이런 거 보면은 그 특유의 그 공주, 왕자가 많이 나오진 않았던 것 같아요, 이 만화에. 그러니까 그 소녀가 다 좋아하는 건데 굳이 따지자면은 여자들이 주인공인 시리즈가 많았죠. 그리고 건전하죠. 말 그대로.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이제 MBC에서 방영이 된 걸 넘어서 이걸 비디오로 그렇게 봤던 것 같아요. 민씨는 안 봤어요? 저는 이거는 기억 안 나고 이 시리즈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 이후에도 93년도 94년도인지 한 번 더 했었는데 그거 그때 이제 그때는 그 뭐 예를 들면 그 뭐냐 우물에 황금옥 빠뜨려가지고 개구리가 왕자 되는 거. 개구리 왕자. 그래. 그게 개구리 왕자지. 그거 개구리 소년. 그게 제가 애니메이션 처음으로 기억났던 게 이제 그 MBC 방영했던 거 피그마리오랑 그거랑 둘이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그때 이제 그런 명작동화 스타일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뭐 KBS에서도 그런 거 했었는데 뭐 한 편 한 편 해가지고 뭐 마녀가 이야기 푸는 식으로 해서 뭐 옛날 이야기 해주는 그 유럽식의. 네. 이게 원작을 이게 뭐라 그래야 되지? 이거 제가 일본 전통은 새해 첫날 방송에 대해서 연말까지 간대요. 그래서 이게 에피소드식으로 가니까 원래 원작이 좀 길면은 좀 축약을 해서 얼렁뚱땅 끝날 때도 있고. 그렇죠. 자주 있는 일이죠, 한국에선. 짧으면 늘리고. 이게 전통이었다고 해요. 50부작 맞추려고? 네. 1년치를 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언니는 생각 안 나요? 나는 전혀 생각이 안 나요. 진짜 사실 모르겠는데. 진짜 모르겠어. 나만 봤나 봐. 전혀 생각이 저도 안 나. 지나가다 봤겠구나 싶은 기억은 나는데 막 비디오로 다시 보고 이런 건 절대 안 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사실 뭐 로봇에 관심이 있지. 근데 그림 보시면 이 집안 애들 얼굴이구나 아실 거예요. 이렇게 생겼으니까. 물론이죠. 네. 그림 보면은 굉장히 익숙한 그림체예요. 하지만 전혀 저도 저런 아이들은 안 보고. 네. 저기 보이는 네로만 기억나네. 진짜. 네로랑 플랜더스. 플란다스에게. 왜 그게 그렇게 인상 깊었을까 어렸을 때? 근데 그게 나는 네로는 EBS에서 계속 제 방을 때려줬어. EBS고 그다음에 너무 어린 나이에 너무 그 배디엔딩의 처절함이 난 아직도 그게 트라우마가 약간 있어서. 그림 보다가 얼어 죽는. 파트라슈가 끌던 그 우유통이 한국엔 없는 우유통이잖아. 뭔가 달구지랑은 다른. 아니 그리고 양철통. 나는 그런 게 너무 충격적이었던 게 우리는 그냥 부모님이 어린 시절에 공부만 열심히 하고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약간 이런 건데 쟤는 어린 나이에 노동을 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너무 충격인 거야 약간. 그렇죠. 쟤랑 나랑 몇 살 차이 안 나보이는데. 그리고 쟤는 엄마 아빠가 우선 없고 할아버지랑만 살아. 그리고 가난하다고 놀지도 말래. 쟤랑. 여자애를 분명히 둘이 호감이 있어 보이는데 둘은 같이 하는 게 허락되지 않아. 신분의 차이. 그러니까 막 그런 모든 것이 다 너무 다 충격적이고 그다음에 뭔가 저 개가 뭔가 심상치 않아.
저 걔가 뭔가 영혼의 친구고 막 이렇고 사람이 엎드려서 걸어가나. 약간 저 걔가 걔 같지 않은 느낌. 그렇죠. 네. 마지막 화가 좀 슬펐죠, 많이. 네. 어우, 그 그림을 보려면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는 건데 그 그림을 마지막으로 보다가 찬 그 돌바닥에서 강아지와 죽게 되죠. 근데 이거 제가 이렇게 민 씨랑 루브르에 가서 그 그림이 된 모델을 보고 야 저게 네로가보다 죽은 거야. 그렇게 좋은 그림이 저기 걸려있어. 야. 보다가 죽을 만큼 좋은. 정말 싫어하지 않았어요? 그 얘기 듣자마자 좋은 감정 갖고 있다가 그 얘기 들으니까 왜 동심을 파괴하냐고 지금. 되게 산교육을 한다. 되게 죽기 마지막 전에 보고 그렇게 별로 알고 싶진 않은데. 그러니까 옆에서 해주니까 말을. 그러니까. 갑자기 생각났는데 그 애니메이션 중에 얼렁뚱땅 반쪽이네라는 애니메이션 혹시 알아요? 아니요. 천재 박가봉이라는 일본 만화가 있는데 되게 국민 만화 같은 거예요. 근데 그게 몇 년 전에 극장판 애니메이션이 나왔는데 빌런으로 누가 나왔냐면은 네로랑 파트라슈가 나와요. 그 얘기 네로랑 파트라슈가 마지막에서 죽잖아요. 죽으면서 그 인간한테 한을 품고 지옥에서 돌아왔다. 악마가 되어 지옥에서 돌아왔다. 약간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주인공이랑 싸운다. 약간 이런 내용입니다. 네. 좋네. 그러면은 그 멍멍이가 악마화돼? 날라다녀요. 네, 날라다녀요. 네, 겁나 얼굴이 무서워져. 그 선한 아이가? 그렇지. 그 회색 털의 선한 아이가? 나 그 정도 한이면 인정한다. 그 한이면 인정해. 인간한테 한을 품고. 계속 우유통만 끌고 노동하다가 그렇죠. 차가운 바닥에서. 죽었잖아요. 네. 인정. 그걸 보면서 역시 플랑드르 지역의 유제품이 좋지. 지금 치즈가 맛있어. 지금 계속 MBC에서 계속 이상한 데로 지금 산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근데 맞는 말이야. 요즘 맛있는 동네는 맞아. 네. 맛은 있다. 그런 생각을 팩트는 했죠. 팩트라는 거. 네. 그래서 이게 유럽에도 수출이 되게 많이 됐대요. 자기네 원전이니까 그러겠네요. 문화적으로 꺼리낄 게 없잖아요. 네. 그런데도 자기네가 안에 원작이랑 조금 손상이 되었다. 그래서 유럽 사람들을 싫어하기도 했다고. 그리고 지들이 만들든가. 그리고 약간 그런 느낌도 있겠다. 그 쿵푸 팬더를 본 중국인들의 마음 같은 약간 느낌도 그런 있겠다. 거죠. 아니에요. 근데 아니에요. 중국에서 쿵푸엔더 진짜 좋아해요. 진짜 좋아해요. 그래서 자기네 소스를 가지고 그렇게 계승 그러니까 발전을 근데 시킨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면은 더 좋았을 걸 좀 그런 마음도 없지 않았을 거 아니야. 근데 그래서 중국 몇 년 알지. 뒤에 쿵후 판다라는 애니메이션이 또 나왔어요. 중국에서. 그 좀 수준 좀 떨어지게 떨어지는 거. 맞아. 그래서 약간 좀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 네. 그런데 동아시아 전역, 일본, 한국, 대만,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이쪽에서는 리바이벌이 계속 틀어줬다 그러더라고요. 아무래도 뭐 엄마들이 애가 책을 안 읽으면 이걸로라도 명작을 봐라. 이걸로 퉁치자 약간 이런 느낌. 퉁치자. 이런 거. 세계전집 이런 건 비싸니까 TV에서 공짜로 해준다. 실제 우리 엄마가 했던 말입니다. 진짜? 진짜? 저런 거 아니 그 비디오를 빌려줬었어. 아무튼 그 다음에 요 맥락에서 같은 해에 방영을 했던 게 피터팬의 모험을 40부작이 넘게 해줬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게 디즈니판 피터팬도 보고 뮤지컬도 보고 많이 봤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네. 근데 제가 생각하고 있는 피터팬 이미지, 그 원전이 되는 이미지들은 다 여기에서 나오더라고요. 약간 귀엽게 생긴 녹색 팅커벨, 후쿠 선장의 디자인 이런 게 여기서 되게 익숙하더라고요. 피터팬 스토리는 다 아시잖아요. 피터팬. 그렇죠. 네. 피터팬은 피터팬. 뭐 네. 줄거리를 소개하고 잘 맞아요. 명작 동화라는 게 이래. 문제가 맞아. 그거야. 스토리를 설명하기가 애매해. 그다 뭔가 다 아는 거 같고. 너무 당연하게 뇌 속에 박혀 있는 그런 느낌이라 가지고. 그 원더랜드에 그냥 영원히 늙지 네버랜드겠지. 원더랜드. 어디야 죄송해요. 원더랜드가? 원더랜드는 저기 그 꾸러기 숲이래요. 네네. 네버랜드에 영원히 늙지 않는 그런 애들이 모여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 팅커벨 요정이랑? 네. 그리고 늙어서 로빈 윌리엄스 되고. 그죠. 그건 스피버그의. 근데 이건 되게 웃긴 게 41화까지 만들어야 되니까 원작이 딸리는 거예요. 내용이 원작이 그렇게 길지가 않다는 거죠. 네, 그래서 네. 그 후에는 일본에서 이렇게 얘기를 에피소드를 지어내서 덧붙였구나. 그래, 일본 애들이. 일본 애들 맞춰야 그렇죠. 되니까. 예. 맞춰야 어른의 사정이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드래곤볼도 그 초사인 처음 들 때 하면서 30분 동안 끌었잖아. 과연 오공은
며칠 전에도 이거 했거든요. 저희 집에서. 요즘처럼 평화로운 시대에 무술을 배우는 건 참으로 바보 같은 짓이야, 오공. 대표 성대로. 부르만가요? 네, 실제 부르마가 안 대사입니다. 집에서 이러고들 앉아있었어요. 치치 아닐까요, 저건? 치치가 오반한테? 응. 이렇게 평화로운 시대에 이러면서 막 집에서 그러고 놀고 있었어요. 왜 이런 걸 집에서 연습하는지. 그런데 이거 피터팬이 노래를 윤복희 선생님이 노래가 굉장히 멋있어요, 진짜. 퀄리티가 되게 과하게 좋아요. 높은 거 아닐까? 그러니까. 들으면 알 것 같은데, 노래. 그리고 실제로 이제 윤복희 선생님 나중에 피터팬 그 전부터. 그 전. 예. 그 뮤지컬 날아다니시고. 실제 피터팬. 저는 이선희 거 기억나요, 이선희 거. 이선희. 그러니까 한번 또 들어보시죠. 이거 진짜 좋더라고요, 아침에. 윤복희 버전? 그거 아니야? 네. 어린이 이게 윤복희 버전 맞나? 이거. 들어보세요. 네네네, 맞아요. 하나같이 소리가 좀 작습니다. 원래 음질이 좀 원래 좀 안 좋은 안 좋은 것 같은데. 이거 윤복희 선생님 버전 아니에요. 이게 나중에 DVD판 나오고 막 이래가지고 노래를 또 녹음하고 또 녹음하고 막 그래가지고 어른들의 사정으로 또 녹음했구나. 네. 사카리 씨가 말하는 거는 내가 말한 것 같아요. 이거. 네, 어린이여 모여라, 뭐, 우리 친구 피터팬. 어린이여 잘하지 마오, 막 이런 가사도 있고. 그랬나? 뭐, 피터팬이 어린이여 잘하지 마오? 부를만하네. 그 강을 건너지 마오처럼. 끄고, 근데 이게, 보는데 이게 피터팬이 부모가 아이한테 얼마나 보여주고 싶어요, 사실, 내용 자체가. 그래서 뮤직. 보여주면 안 되는 내용 아니야? 안 돼. 애들이 막 날라 도망가고 집 나가갖고 막 이상한 논팽이 하나가 피터팬. 나무로 만든 옷을 입고. 커서 그러니까. 원작 보시는 분 있어요, 여기서? 봤어요. 원작 소설요? 소설. 보신 적 있어요? 아니요? 내용 장난 아니야. 나중에 어떻게 했는데요? 어떻게 왜요? 장난이에요? 아니, 뭐, 돌아온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팅커벨 이런 애들, 네. 피터팬이 어떻게 표현하냐면, 너 벌레 같은 거 필요 없다고 막 던지고 막 이래. 맞는 약간- 말이네. 근데 진짜 벌레 같으니까. 아니, 그리고 그것 때문에 팅커벨이 굉장히 웬디한테 질투를 많이 느껴가지고, 맞아. 일부러 후쿠선상 망토를 훔쳐오고 막 그래서 내 거 옷을 가져갔으니 애를 납치하겠다 막 그러거든. 그거는 근데 좀 그쪽이고, 그 디즈니 쪽이고, 진짜 짧아요. 팅커벨이 엄청 비중이 적어. 원작에서는. 되게 작고, 진짜 말 그대로 진짜 벌레 취급을 해요, 진짜. 그러니까 어린이용으로 좀 귀여운 건 부각시키고 이러면서 많이 바꾼 거. 많이 바뀐 거보다. 이제 그게 있잖아요. 이제 그 원래 피터팬이 처음 웬디네 집에 왔던 것도 그림자가 집을 나가서 그림자를 데리러 온 거잖아요. 자기 그림자가 도망가. 그래서 웬디가 꼬매주고 막 야. 발에다가 그래서 결국에 웬디를 다시 데려다 놓고 가잖아요. 그리고 이제 처음에 시작을 항상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지 그 회상하잖아 할머니가. 이런 일이 있었지. 믿을지 모르겠지만 막 이러면서. 난 진짜 너무 놀랬던 게 내가 그 어렸을 때나 보던 막 그런 구성이 아니 막 중학교 2학년 때 타이타닉을 보는데 맞아. 갑자기 그 할머니가 가판에서 내가 봤던 그 사람은 그림을 잘 그렸지 막 이러면서 갑자기 너에게 인서트로 디카프리오 눈 딱 보여주고. 디카프리오가 촥 인서트로. 너에게 처음 얘기하는 거란다. 나는 그랬어. 난 카메라 그러면서 무슨 이 회중시계 같은 거 이게 딱 이게 흔드는데 거기다 열리면서 둘이 찍은 그 사진 있고. 제임스 카메론이 미쳤구나. 그 보석. 액자식 구성. 네. 마지막에 보석 던지잖아, 할머니가. 처음 그거죠. 난 타이타닉 처음 볼 때, 이게, 왜 포스터에는 그 남녀 둘이 그 포즈를 취하고 있는데, 영화 시작하면, 해저 탐사 얘기만 죽어라 나온단 말이야. 처음에. 그렇죠. 빌 팩스톤이. 네.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려고 할머니가. 나 그 마지막에 보석 던질 때 울었거든. 저 얼마짜린데? 나를 정신 차려! 얼마짜린데, 저게? 아니, 근데 그 표현 있잖아요. 막 할머니가 내가 너만 할 때 말이야 이렇게 시작해. 꼭 너만 할 때야. 그 상투적인 표현. 그런 게 있었죠. 아. 그 저는 이제 91년도로 넘어가면 저는 MBC 애니메이션의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뭔가요? 나디아. 나디아. 뭐. 신비한
신비한 바다의 바다의 나디아. 나디아. 네. 완전 멋있죠. 이거야말로 진짜 이제 이건 3시간 얘기할 수 있긴 한데 내가 볼 때는 우리나라 1세대 덕후들이 가장 폭발했을 때에 방영한 애니라고 딱 봐요. 그죠. 완전. 몇 년도라고? 91년도. 네, 제가 테레비 안 볼 때. 저는 솔직히 하면 91년도 때는 당연히 나는 어렸으니까 못 봤고 네, 이후에 또 보죠. 95년도에 재방영. 3년인가 4년인가 뭐 그때 재방했었을 때 그 제방도 이거 방송할 때 동시간대 SBS에서 뭘 했냐? 피구왕통키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걸 봤어. 나디아를 내가 왜 외면했느냐? 우선은 여자애가 얼굴이 까무잡잡해. 나는 하얀 애들이 좋단 말이야. 피치 막 이런 애들 있잖아. 이게 우리나라의 그 인종적인 그게 교육이 안 돼갖고 이게 포카호타스 이런 거 나오면은 나는 진짜 극장에 가고 싶지가 않았어요. 사실 그때 어린 마음에. 나는 디즈니에서 금발 벽안 공주가 보고 싶은데. 뽀얀 피부에 네 돈 내고 보는 것도 아니면서. 아니, 그러니까 조르질 않았죠 엄마한테. 그래서 가겠다고. 그래서 이제 그 동시간대에 어린이들은 많이 안 봤는데 그 당시 10대 후반 대학생들이 그 초저녁 평일에 이걸 지켜본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나서 또 해달라고 그렇게 하이텔 뭐 이런 동호회에서 MBC에 자꾸 청원을 해서 몇 년 뒤에 MBC에서 이제 한 번 더 해주고 그 다음에 투니버스에서 또 해주고 투니버스 개국 당시에 개국 공신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나디아가. 엄청나게 인기가 많았나 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저는 근데 굉장히 늘씬하고 까만 그 나디아도 쿨해 보이고 뭐 메카닉 너무 멋있는 거야. 이것도 이제 막 전쟁 덕후들이 보면 미치죠. 너무 멋있어. 그 잠수함들 움직이는 표현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 메카 덕후들. 네. 막 미치죠 진짜.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이렇게 너무 막 완전 로봇 말고 뭔가 이렇게 유려한 그냥 이렇게 예쁘장한 로봇이라 그래야 되나? 예쁘잖아, 로봇. 기계가 나는 로봇이라 인격이 없다? 양심이 없다. 양심이 없다. 하하하. 아니, 기계가 막 너무 투박해 보이지 않고 유려한 곡선 이런 게 너무 예뻐 보였어. 그냥 어렸을 때 봐도. 그래서 민 씨는 뭐 할 말 없어요, 나디아? 노래 들을래요. 그래요. 노래가 2개 있죠. 노래 틀어주세요. 이건 MBC판이. 좋아요. 아니 투니버스 판도 좋아요. 여기까지. 네. 이거 사실 이제 킬링 파트가 나디아 너의 눈에는 희망찬 미래가 보이네. 보이네. 예. 근데 이게 해저 이만희를 모티브로 했다 그러더라고요. 주인공 이름 주인공 아빠 이름 네모잖아요, 네모. 네, 네모 선장과 노틸러스. 장 그런 애들이 나오죠. 근데 이 나디아는 참 장이 참 대단한 남자입니다. 나디아가 아주 성격 파탄자예요. 진짜 욕 나와요. 네, 나중에 후반부에 보면은 그 섬에서 이제 무인도? 그 무인도에서 걔네가 머무는 그 기간이 있는데 그때 보면 아주 나디아가 진짜 내 여자친구였으면 진지게 헤어졌어. 진지게 헤어졌어. 아니, 첫눈에 반해서 따라갔는데 감수해야지. 그렇게 짜증나요, 그래, 진짜. 막 이러면 이래서 싶고, 왜 예전에 보면은 나 뭐 먹을 건데 너 먹고 싶은 거 있어? 라고 물었을 때, 나 배고프진 않은데, 뭐 아무거나 시켜라. 근데 그럼 나 피자 시킨다. 그러니까, 피자는 싫어. 막 이렇게 해서, 너 배 안 고프다며? 그럼 너 뭐 먹고 싶은데? 라고. 아니, 나 배 안 고프다니까 시키지 말자니까. 그러니까, 그럼 나 피자 시킨다? 아니, 피자는 말고. 아니, 캐릭터 설정 자체가 고기를 안 먹어요. 맞아. 고기를 안 먹어요. 그래서 막 그런 얘기해. 왜 인간들은 왜 동물들 죽이면서 저렇게 먹어야 되지? 막 이런 얘기를 막 해요. 나 고기 먹고 있는데. 널 고기 먹으니까 너 싫어? 막 이런 식으로 얘기도 하고, 진짜. 그 당시에 유행했던 그거야. 하야오식의 약간 그런. 맞아요. 하야오가 아니라 그 당시에 할 땐 자연주의 막 자연 보호해야 되고 막 기후 협약 막 이런 거야. 람사로 지속 가능한 개발. 막 그런 거야.
아무튼 근데 보면은 이게 실제로도 그 미야자키 하야오가 바람계곡의 나우시카를 너무 성공적으로 잘 만들어서 여기서 이제 제작하면서 당신의 그 원한과 이미지 이런 걸 원한다 해가지고 해줬어요.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러고 나서 만든 게 천공의 성 라퓨타예요. 그래서 분위기가 좀 비슷해요. 비슷하네요. 이게 그러니까 좀 내용이 어떤 게 있냐면 이게 NHK에서 방영한 거예요. 나디아 자체가 한국으로 치면 KBS 그렇죠. 1 원에서 해준 KBS 거예요. 1 아닙니까? 근데 KBS 1에서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좀 미친 작품인데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그 하야오 영향을 받았던 부분이 어떤 게 있냐면 미래소년 코난이 NHK에서 방영했었어요. 네. 근데 그래서 NHK 제가 알기로는 NHK에서 코난의 판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방영권 뭐 이런 거 네. 그런 것 때문에 이 판권이 좀 꼬인 거예요. 근데 NHK 쪽에서는 또 흥행을 해야 되잖아. 근데 그래놨는데 하필 던져준 애들이 초 오타쿠 집단인 가이낙스한테 줘버린 겁니다. 네. 그리고 가이낙스에 원래 안노도 조금 일을 했다고 하죠. 네네. 일을. 그리고 네, 근데 이게 지금까지가 인기 있어가지고 뭐 후속편이 뭐 만들어진다, DVD 세트가 나오고 오늘날까지 계속 울거먹죠. 울고먹고 있어요. 근데 제 주변에 되게 친한 오빠가 이걸 보고 어렸을 때 감명을 받은 거예요. 그래 나는 로봇을 만드는 사람이 돼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왜 그럴 수 있잖아 어리니까. 그렇죠. 그리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자기가 수학을 못해. 어떻게 공대를 못 들어가겠잖아. 그래서 열심히 노력을 해서 그러면 나는 메카닉을 디자인하는 사람이 돼야지. 그리고 산업 디자인까지 나디아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꿨네요. 바꾸는 네, 그걸 곁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저는 영화 모으는 거 좋아하니까. 근데 애니메이션 블루레이 가진 게 제가 딱 2개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 세트로 있는 게 1000원 돌파 그램 나간이랑 그 다음에 나디아 가지고 있거든요. 나디아가 정발이 너무 잘 돼서 거금 20몇만 원 내가 몇 부작인데 이게? 이게 30 몇 부작 아니었어요? 네, 그 정도 됐던 거. 40부작. 40부작. 39인가 그럴 텐데. 거의 40부작이에요. 그리고 이게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그 무인도 편이 나오게 된 이유는 원래 가이낙스가 이게 애니메이션이라는 게 예를 들면 10편을 만들면 뭐 그래요? 이게 실제 돈 얘기로 넘어가면 뭐 네네. 예를 들면은 애니메이션 하나 시즌을 만드는데 몇 화치에 돈을 뭐 계약을 할 거잖아요. 네. 예를 들면 20억 그러니까 왜요? 그거 아니야. 너 그 얘기한 거죠. 제작비 딸려서 땜빵으로 했다. 근데 이게 초반 그 전투씬 이거 만드는데 돈 너무 많이 써가지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땜빵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땜빵이건 아니건 계속 그 밀도로 만들 수는 없었다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그게 좀 잘못 알려진 게. 그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가이낙스의 모든 애니메이션의 어떤 패턴이잖아요. 뭐 중간에 에반게리온도 똑같거든요, 사실. 왜냐면 이게 뭐 모르겠어요. 그 제작비란 얘기도 있고 그냥 안노의 뭐라는 얘기도 있는데. 뭐 한국에서 하청 줘갖고 퀄리티 떨어졌다. 뭐 그거는 모르겠어요. 한국에서 하청을 줘서 퀄리티 떨어진 건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가이낙스의 이제 이 당시에 나오는 애니메이션을 보면 뭔가 뭐 멋있는 전투씬이 있습니다. 네. 나디아에서도 그 공중 전투씬인데 엄청 멋있고 잘 만들었거든요. 맞아. 근데 이게 그런 걸 한번 만들고 나면 좀 이제 텀이 있어. 그 텀 동안은 계속 말장난만 하는 거예요. 다 잘해 말장난만 하는 그 애니메이션만 계속 나와. 그러다가 갑자기 한번 로봇이 빙 하면서 찡찡 이런 이펙트 소리 나면서 또 한번 전투해. 이게 특정 패턴이 있는데 그때 그 무인도 씬에서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나디아가 장한테 몹쓸 짓을 계속 한다라는. 거기서 막 달리기만 하고 막 아주 막 엉망진창이에요. 네. 잘 뛰어. 그거 재밌잖아요. 그 킹 대 로보킹이라고요. 그 에피소드 뭐 이런 거 있는데. 그 킹도 이제 사자. 금수죠, 금수. 사자, 새끼 사자. 새끼 사자인데, 예. 그리고 저는 근데 나디아가, 아까 린언니도 얘기했지만, 전형적인 여자 주인공의 외모가 아니잖아요. 머리도 짧아. 머리도 다. 신여성이야, 신여성. 똑단발에. 신여성이었어. 그 당시 애니메이션 여주인공 중에 가장 신여성이었어. 단발에 되게 링귀걸이 금으로 된 거. 그리고 거기다가 본인의 운명을 본인이 받아들이지 않고 싸워나가는, 심지어는 아빠랑도 맞짱을 까는. 그런 여자 애니메이션 주인공이 없습니다. 나는 그리고 약간 까무잡잡해가지고 약간 라틴이나 아니면 동남아시아 계를 생각했거든. 아프리카 계. 네, 아프리카. 그런 피부 톤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흑인인 거야. 네.
나는 진짜 흑인일 줄 몰랐거든. 그 당시 몇 년 후에 나는 웨딩 피치만 봐도 피치가 결국에 세계를 구하면서 하는 얘기가 사랑의 멋짐을 모르는 너가 싫어 이딴 대사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사랑의 멋짐을 모르면 당신 불쌍해요. 아니 불쌍인지 싫은지 뭐 하여튼 그딴 소리를 했는데 엄격해. 예? 나디아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지금 서른이 넘은 나는 나디아가 멋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당시에 10몇 살의 저는 피치가 좋았던 거야. 그렇지. 그리고 나디아는 인형 옷 갈아입히기 장난감이 할 안 수가 나와. 없어. 그렇지 할 게 없거든. 아프리카라 많이 안 입었어. 우리 많이 입어야지. 입은 게 없어. 일단 많이 안 입어. 아니 그리고 맨날 똑같아 의상이. 그 약간 탱크탑. 탱크탑이고 흰색 노란 탱크탑. 조끼 약간 하나, 삼원색 삼원색에 기반을 둔 약간 그런 색의 옷만 입기 때문에 베네통스러운 색깔만 계속 입어요. 베네통 모델처럼 생기기도 네. 하고. 근데 피치는 레이스가 레이스 풀렁풀렁한 게. 네. 그렇죠. 나디아 얘기하면 진짜 얘기할 거 진짜 끝도 많아요. 없긴 한데. 그리고 이제 나디아 같은 경우는 엔딩 노래가 나오는 그 씬 부분이 좋았어요. 근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애니메이션 중에 노래를 그 당시 애니메이션 방영하던 거 중에 2곡을 해서 시작할 때 오프닝으로 틀어주고 끝날 때 엔딩으로 틀어주는 애니메이션이 잘 없었어요. 근데 그래? 이거 말고 있었어요? 아니 저는 근데 오프닝 엔딩 같은 노래를 2번 틀었으면 틀었지 다른 노래가 나오진 않았어요. 많진 않았지. 예. 그러니까 그게 전형적인 일본식인데 그 나디아라는 애니메이션의 어떤 장면을 생각해 보면 애니메이션 안에서 뭐 캐릭터가 싸우고 뭐 전투전 이런 것보다는 그 마지막 애니메이션 다 나오고 나서 그 우리말 녹음하면서 사람들 막 이름 나올 때 있잖아요. 이거 나올 때 애들이 그 내려가는 어떤 동사에서 그렇게 달리기를 하면서 한 명씩 나와. 그렇게 달리기를 하면서 종이 비행기 막 날리고 막 그 뭐라 해야 돼 그 해가 지는 해질녘 석양인지 뭐지 하여튼 그거를 보여주는데 그 장면만 기억이 나. 근데 그 장면이 너무 멋있었어. 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때 또 KBS 애니메이션 다룰 때도 했지만 원더키디 같은 분위기잖아요. 그렇지. 약간 제가 생각해 약간 황량하면서 디스토피아. 로버트도 나오고 하는데 그래도 거기 있는 여주인공보단 예뻐. 원더키디 여주인공 예나? 예나보다는 훨씬 예나보다 예쁘다기보다는 매력이 있었고 내가 그건 인정해. 예나는 뭔가 매력이 없어. 아니 그림체부터 다르잖아요. 그림체가 다르죠. 비교할 수 없지 그거. 아니 그림체의 문제가 아니라 애가 성격이 그러니까 안 좋아. 성격으로 따져야 된다는 거지. 원더키디 예나는 성격이 근데 안 좋아. 나디아는 근데 그 약간 좀 어리긴 해도 중2병 비슷하게 약간 정체성 이런 거를 그게 중2병 장난. 만들어 가잖아요. 뭔가 이렇게 특이한 애들이 멋있어 보이잖아, 사실. 난 남들과 달라. 채식주의자라니 저런 신문물을 막 이런. 아니 난 그래서 그랑디스가 더 좋았어요. 그 빨간 머리 여자 적 있잖아요. 그쵸. 적이었다가 이제 동료되는. 나중에. 근데 그 적이 데리고 다니는 남자의 둘 중에 뚱뚱하네. 센슨. 그리고 그 귀여운 동물. 그게 이제 그게 킹. 그런 게 있었죠. 그 참고로 무슨 동물인지 모르겠는데 사자. 금수라니까 금수. 그냥 금수라고 기억해. 근데 이제 이거 나디아는 이제 한국 노래를 이제 듣고 이제 나중에 나이가 먹고 나서 일본판 노래를 들어봤는데 혹시 들어보셨어요? 블루워터? 이 블루워터라는 노래가 이제 엄청난 명곡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내 기억이 맞으면 홍백과 합전에도 몇 번 나오고 하여튼 이 아주머니께서 야주머니라고 하면 되나? 선생님. 이 선생님? 예. 선생님이 모리카와 미오라는 분인데 이분이 되게 그 특유의 쪼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이 쪼가 멋있어. 그래. 이쪽가 멋있고 신금을 울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일본판도 이제 그 시작하는 오프닝과 엔딩 둘 다 부르셨는데 이건 정말 명곡이고 가끔 이제 한국어로 치면 콘서트 7080 이런데 이제 나오십니다. 막 사사키 245 막 게타로보 노래 부르는 아저씨랑 뭐 그런 아저씨들이 나와서 가끔씩 부르고 가요. 우리나라로 치면 김국한 아저씨 나와가지고 은하철도 부르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근데 이분 이제 현역 아직도 이제 교수님이시고 근데 하여튼 그런데 그 노래가 정말 좋습니다. 이 노래는 들려줘요 그냥 빨리. 그럴까요? 이마 기미노맨이로 시작하는 거 아니야? 맞습니다. 오시길 잘했어. 네, 부르길 잘했어. 이거 한번 들어볼게요. 내시길 잘했어. 이 노래 진짜 명곡이네. 경쾌하네. 여러 제끼네요 노래가. 오프닝이네.
그 이놈의 엔딩곡이구나. 가 있네. 맞네. 네, 여기까지입니다. 사비를 안 해, 사비. 사비구나. 내가 헷갈렸네. 이게 되게 사실 좋아요. 네, 좋다는 좋아. 얘기를 하고 싶어요. 좋아. 네, 그리고 또 투니버스판 같은 경우에는 이 노래를 번안해서 부른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이제 나디아에 관련된 노래는 이제 한국 기준으로 3곡이 있는 거죠. 하나는 MBC에서 아예 노래를 바꾼 노래 하나, 그다음에 투니버스판은 이 일본판에 있는 노래의 가사를 한글로 번안해서 그걸 부른 게 있고, 그리고 일본 버전 노래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니에요? 번안 아니지 않아요? 번안이지 않아요? 그거 투니버스가 언제까지나 널 잊지 말아요 이거 아니야? 예, 그게 이거랑 그 똑같다니까요. 다르지 않나? 뭐 하여튼 그건 모르겠어요. 하여튼 근데 이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투니버스판 노래도 또 좋다. 예, 좋다. 왜냐면은 좋다. 예, 왜냐면은 좋은 게 좋은 거다. 왜냐면 그 당시 투니버스는 그 뭐라 해야 돼? 먹고 살아야 되거든요. 지금 초기라서 많이 엄청 그 사람들한테 되게 뭐라 해야 되지? 투니버스가 있어요라는 걸 어필을 알려야 해야 예, 되니까. 어필을 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 투니버스는 그 대상이 어린이들이 아니었어. 맞아. 그죠. 예, 아직 안정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굉장히 그 도전적인 시도를 많이 할 때. 애니를 사랑하는 예, 모든 분들을 맞습니다. 위한. 그죠. 그때가 좋았지. 뭐 게임 방송도 하고 막 그럴 때라서 하여튼 되게 좋았지. 내가 내가 너무 할 때 말이다. 투니버스란 채널이 있었지. 그때 막 심슨하고 뭐 환상 특급 이런 거 해줄 때 벌써 90년대 후반. 심슨 가족. 심슨하고 이거 하고 막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좀 아예 어린이 대상이 안 한 뭐지? 좀 11시 때쯤에 막 그런 거였어요. 막 버블건 크라이시스랑 도쿄 바빌론 막 이런 거. 도쿄바빌론. 그다음에 그거 뭐였지? 가시 그거 하늘색 얼굴 하레와구. 하려고는 2000년대고. 그거는 좀 더 나중이야. 뒤에. 정글은 언제나 맑고 푸른 그런 거. 막 되게 엄마들이 애들 안 보여줄 것 같은 것만 해가지고. 그때 많이 했어요. 진짜 그런 거 많이 했어요. 뭐 그때 그런 거 투니버스 많이 그냥 해줬어요. 뭐. 예. 네. 여튼 나디아 얘기하다가 시간이 후딱 갔는데 일단 시간이 되는 관계로 117회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회 때 이어서 나디아 엔딩 얘기 잠깐 하고 다음 편에 나디아 엔딩 얘기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 이어질 테니까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끝.